파트 1. 발단. 어느 나라의 특수부대 장교에게도 자부심은 갑옷과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갑옷에 작은 균열이 생길 때 비로소 세상의 진짜 강함을 보게 되죠. 필리핀 해군 특수전 부대 소속의 최고 정찰정보 장교인 알렉스 마르코 중령에게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주요국 군사 컨퍼런스. 잠시 휴식 시간에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동남아시아 네티즌들이 벌이는 뜨거운 논쟁이었습니다. 그 논쟁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은 한국의 군사력을 두고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일부 국가의 네티즌들은 한국의 군사력이 과대평가되었다거나 실제 전장에서는 동남아시아의 끈질긴 저항에 밀릴 것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특히 한국은 태국도 못 이긴다. 그냥 가짜 무기로 순위만 올린 것이라는 노골적인 비하도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격렬한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현무 5미사일 5발이면 캄보디아를 석기시대로 돌려보낸다. 한국은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다. 비교를 하려면 태양과 성냥개비를 비교하지 말라는 강력한 옹호론이었습니다. 알렉스 중령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필리핀은 한국과 오랜 우방이지만 동남아시아인으로서 그는 댓글 속 일부 주장에 담긴 미묘한 공감대와 냉소적인 시선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단 한 척의 잠수함으로 게임을 끝낼 수 있을 거리라는 댓글은 알렉스 중령의 전문 분야를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해군 특수전 장교로서 그는 잠수함이 가진 전략적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힘은 댓글처럼 허세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태양과 같은 압도적인 존재일까요? 컨퍼런스의 화려한 막 뒤에서 알렉스 중령의 마음속에는 한국에 숨겨진 힘에 대한 깊은 의문과 해답을 찾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 의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필리핀 영해에서 심화되는 해상 위협과 필리핀 해군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략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한국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당신의 진짜 힘은 대체 무엇입니까? 파트 2. 전개 1.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해군 특수전 부대의 알렉스 마르코 중령입니다. 방금 보신 그 논쟁,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 댓글들을 보면서 제 안의 자존심과 현실인식이 충돌했습니다. 태양을 성냥개비와 비교하지 말라는 문구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존심은 우리가 과연 성냥개비일까? 라고 반문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컨퍼런스 도중 본국에서 날아온 긴급 전문은 제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이지 깊숙한 곳까지 불법 어선과 무장 해경선이 침범했고 필리핀 해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저희 해군 특수부대의 특수작전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국가 간의 전략적 해상 전력 차이는 개인의 희생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전투함과 잠수함, 정밀 유도 미사일 같은 전략 자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힘의 공백은 공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대한 논쟁을 단순한 인터넷 싸움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한국과의 군사협력론의 테이블에서 저는 한국의 KDX-III급 이지스함 도입과 관련한 파트너십 논의를 위해 한국 파견을 자원했습니다. 저의 동료들은 여전히 한국군이 실제 전력보다 허세가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 오직 미군에 의존하는 군대다라는 선입견이 팽배했습니다. 저 역시 반신반의했습니다. 브리핑 자료로 본 한국의 군사력은 경이로웠지만 실제로 피부로 느껴보지 않고서는 그 태양의 열기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희는 도움을 구해야 했고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시아 국가는 몇 안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 논쟁의 진실, 즉 한국 군사력의 진짜 실체를 제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목적은 단순히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태양 같은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필리핀이 그 힘을 어떻게 공유하고 배워야 하는지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성냥개비의 한계를 벗어나 태양이 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한국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이 일궈낸 그 자부심의 근원을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파트 3. 전개 2.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제 안의 모든 선입견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참관한 곳은 해군 특수전전단과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의 훈련장이었습니다. 저는 필리핀 해군 특수부대 소속입니다. 저희 특수부대 역시 세계적 수준의 훈련을 받지만 한국 특수부대의 훈련 강도는 인간의 한계를 재정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진행되는 혹한기 훈련, 수많은 대원이 이석을 반복하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들의 눈빛에는 타국 특수부대원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굳건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의는 단순한 직업의식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의 배경이었습니다. 안내 장교는 한국 남성 중 약 70%가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제 나라에서는 군인이 되는 것이 직업을 위한 선택이지만 한국에서는 그것이 국민의 의무이자 성인식이라는 점이 달랐습니다. 그 말은 곧 이 나라의 모든 남자들이 최소한의 강력한 정신력과 국가관을 무의식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평범한 회사원,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학 캠퍼스의 학생들까지 모두가 군사훈련을 경험한 준군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단순히 최첨단 장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에 깊이 뿌리내린 이 강력한 징병제의 정신력이 한국군 특수부대의 결의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한국이라는 국가의 내구도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이자 하드 파워의 근간이라는 것을요. 707 특임대 훈련장에서 본 대원들의 눈빛은 제가 댓글에서 본 한국 남자 70%가 군 복무를 했다는 문장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체력과 기술은 훌륭했지만 진정으로 압도적인 것은 그들이 가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다. 그들의 진정한 무기는 20대 청년들이 바친 시간과 정신이며 이것이 이 나라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강철 기둥이다. 파트 4. 위기 1. 파트너십 논의의 핵심 단계에 이르러 저는 한국해군사관학교의 전략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댓글 논쟁의 핵심인 태양과 성냥개비 비유가 얼마나 적절한 표현이었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브리핑은 한국의 미래 전력을 주제로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지만 브리핑 자료에 등장한 몇몇 숫자는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현무 4, 현무 5 미사일에 대한 설명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상과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이 미사일들이 가진 사거리와 파괴력 그리고 정밀도는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군사기술 수준을 한참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브리핑 장교는 담담하게 북한은 물론 주변 강대국들까지도 한국의 이 미사일 전력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전력으로 넘어갔을 때 저는 또 다른 경악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제7기동군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방어가 아닌 오직 공격을 위해서만 설계된 부대, 북한과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설명. 그들의 기계화 전력과 지상 공격력은 유럽 전체, 육군력을 능가하는 수준이라는 분석에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댓글 중 한국의 현무 5 미사일 5발이면 캄보디아를 석기 시대로 돌려보낼 수 있을 거리라는 문장이 단순한 국뽕이 아닌 냉정한 현실에 기반한 분석일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캄보디아를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한국이 가진 파괴력의 규모가 동남아시아의 일반적인 군사력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해군 특수전 장교로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력을 마주한 지금 필리핀의 군사력이 얼마나 미약한 성냥개비였는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압도적인 기술 격차 앞에서 저는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과 같은 태양이 되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태양의 빛을 빌려야만 하는 처지라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 브리핑은 단순한 군사 자료의 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그리고 동남아시아 전체에게 보내는 한국의 냉정한 힘의 선언이었습니다. 파트 5. 위기. 가장 결정적인 충격은 해상 시뮬레이션 훈련 참관 때 일어났습니다. 이 훈련은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위한 실전 역량 테스트의 일환이었으며 가상의 시나리오로 진행되었습니다. 시나리오는 동남아시아 연합전력이 가상의 해상 분쟁 지역에서 특정 강대국의 도발에 대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남아 연합전력에는 필리핀의 최정예 자산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역으로 한국 해군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단 한 척이 등장했을 때 저는 속으로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잠수함 한 척으로 연합전력을 상대한다고?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 하지만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제 얼굴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한국의 신형 잠수함은 연합전력의 모든 대잠수함 작전을 회피하며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연합전력의 탐지망에는 단 한 번도 정확히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퉁 하는 소리와 함께 상황실의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잠수함에서 발사된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SLBM이 가상적 전력의 핵심 지휘함을 정확히 타격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은 심지어 잠행 상태에서 현무 미사일을 수직 발사하며 연합전력의 대응전에 이미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한 척의 한국 잠수함이 동남아 연합전력 전체를 단 몇 시간 만에 무력화시켰습니다. 상황실은 침묵에 잠겼고 저는 댓글에서 읽었던 단 한 척의 잠수함으로 게임을 끝낼 수 있을 거리라는 문구가 소름 돋는 현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잠수함 설계 기술, SLBM 유도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은밀 기동을 가능하게 하는 숙련된 승조원들의 역량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저는 해군 장교로서 제 임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거대한 기술과 전력의 격차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의 힘이었습니다. 성냥개비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태양이 가진 에너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저희와는 완전히 다른 전략, 자산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소수의 강대국 반열에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이것은 군사적 충격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이룬 기적적인 발전에 대한 경외감이었습니다. 파트 6. 절정. 압도적인 잠수함 시뮬레이션 이후 저는 복잡한 감정 속에 한국 해군 참전 용사들과의 만찬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기술력에 대한 경외감과 필리핀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던 시니어 참전 용사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또 한 번의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첨단 미사일이나 잠수함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와 땀으로 얼룩진 젊은 날의 희생, 그리고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불굴의 의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용사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운 이유는 우리 후손들에게는 다시는 이런 비참한 전쟁을 물려주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발전과 이 강한 군대는 우리 세대가 흘린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의 군사력을 현무나 잠수함이라는 눈에 보이는 무기로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는 그 강력한 무기들 뒤에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재건한 시니어 세대의 정신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최첨단 기술 이전에 전쟁의 참혹함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은 민족의 끈기와 조국 수호에 대한 숭고한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굳건한 정신이 젊은 세대에게 이어져 그들이 징병제를 통해
국가의 힘을 내재화하고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을 건설한 원동력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댓글 논쟁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자부심은 단순한 군사력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피와 땀으로 일궈냈다는 역사적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용사분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며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의 기술을 빌려야 하지만 한국의 정신은 우리가 스스로 배워야 할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 앞에서 필리핀의 군사력을 강화하여 동남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강한 형제국이 되겠다고 조용히 결의했습니다. 파트 7. 해결.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파트너십 논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제 한국 방문의 결과는 필리핀 국방부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귀국 후 핵심 참모 회의에서 한국군의 실체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한국 특수부대원들의 강인한 정신력, 제7기동군단의 압도적인 기동력, 그리고 무엇보다 단 한 척의 잠수함이 보여준 전략적 파괴력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동료 장교들은 제가 보여준 시뮬레이션 결과와 현무 미사일의 브리핑 자료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한 부분은 바로 한국의 정신력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힘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 피와 땀으로 다져진 시니어 세대의 헌신과 그것을 이어받은 젊은 세대의 의무에서 나온다고 역설했습니다. 저의 보고는 필리핀 국방 전략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 한국과의 군사훈련 및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필리핀 해군 특수전 부대원들에게 한국군의 훈련 방식과 그들이 가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정신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저의 보고를 통해 이전에 한국을 비하하거나 과소평가했던 동료 장교들마저 한국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라는 사실을 단순한 순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시니어들이 이룬 기적의 결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파트너십 체결 후 저는 한국 측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필리핀의 해상 안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저는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필리핀은 한국이라는 태양의 빛을 받아 더 강해질 것입니다. 저의 이 경험은 단순한 개인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진정한 강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파트 8. 결론. 제 한국 방문은 끝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영원히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댓글 논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이제 존경해야 할 진정한 형제국이자 미래를 선도하는 태양 그 자체입니다. 저는 한국 시니어 세대의 헌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이 겪은 전쟁의 고통과 폐허 속에서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압도적인 한국 군사력과 경제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는 필리핀으로 돌아왔지만 매일 아침 저는 한국에서 배운 정신력을 되새깁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내재화한 위대한 나라임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필리핀 해군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된 최신 무기들이 저희 전력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필리핀의 해양 주권을 굳건히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시니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아시아의 평화가 더욱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그 어떤 논쟁이나 비하에도 흔들리지 않는 역사가 증명한 세계 최강국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자부심은 정당합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현재의 압도적인 힘을 목격한 제3국 특수부대 장교로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태양입니다. 감히 성냥개비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